오늘은 이거 하고 지수법칙 할 거여서 어차피 지수법칙 계산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거 아니고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18번부터 갑시다. 18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어떤 수를 그냥 A라고 쓰면 되죠. A에 1.6땡을 곱해야 할 게 원래 바른식인데, 바른식을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근데 잘못했죠? 그래서 1.6을 곱하였더니 그 계산 결과가 바르게 계산한 답보다 이만큼 작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계산한 답이라 그랬으니까 자, A 곱하기 1.6땡을 해야 되겠죠? 얘보다 이만큼 작으니까 얘한테 빼기 하면 되잖아요. 이해 안 가면 얘기? 요거 그대로 해야죠. 그 계산 결과가 얘고요. 가가 등호고요. 바르게 계산한 게 얘고요. 이만큼 작다 그랬으니까 작으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으로 된 거예요. 저기 A 곱하기 1.6에다 2를 더해도 상관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타내고 있는 게 얘는 뭐 10분의 16 우선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얘는 9분의 16 빼기 1 곱하기 A 빼기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자,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면 그러면은 얘는 5분의 8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15니까 3분의 5A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빼기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15를 곱하면 되죠. 자, 15를 곱하면 그러면 몇이 남냐? 24A는 그러면은 얘는 몇이야? 25A 마이너스 30. 그래서 A가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왜? 또 자다 온 거야? 여기 항상 얼굴이 자다 온 것 같아. 자, 23번으로 가요. 23번은 어떤 기하분수를 순환수로 나타냈을 때 상현이 먼저 해야죠. 상현이는 분모를 잘못 봤대요. 자, 얘를 쓰면 99분의 19인데 약분되는 거는 없죠? 근데 분모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분모 버리고 분자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혜진이는 바꿔보면 뭐야? 90분의 지금 82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은 90분의 몇이에요? 74 약분되죠? 약분하면 2로 약분하니까 45분의 37?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죠? 자, 근데 여기에서 혜진이는 분자 잘못 봤죠? 분모는 제대로 봤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약분한 다음에 잘못 본 거랑 제대로 본 거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90분의 74로 확인하시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하분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대로 본 놈들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되죠. 얘는 분자가 19고 분모가 45니까 45분의 19가 되는 거고요. 자, 그냥 나누기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쉽게 하는 방식이 있긴 있었죠. 자, 어떻게 해주면 좀 쉽게 바꿀 수 있냐면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90분의 38인데 어차피 90이니까 소수점이 두 자리일 거고요. 9가 하나 있으니까 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바꿀 때는 앞에 자리를 뺐죠. 그럼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 10의 자리를 얘한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더해보니까 한 자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1 또 더해야 돼요.
그래서 0.42땡이 되는 겁니다. 네. 바꿔보면 금방 아니죠? 90분의 42 빼기 4잖아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넘어가면은 1을 추가로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0.42땡.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그냥 19 나누기 45 하시면 나오겠죠? 0.42땡이.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좀 이제 익숙해지시면 제가 하고 있는 요 파란색 계산 방식으로 하시는 게 네, 금방금방 좀 바뀔 수 있어요. 진도복은 그러면 끝난 거 맞죠? 없죠? 여기 있는 최고 수준 도전하기는 나중에 진도 다 나간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할 거예요. 자, 워크북 하고 이제 지수법칙 갈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워크북에서는 어디부터냐? 앞에는 없었죠? 저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56번 해야 되는 거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한번 해보시고. 그럼 안 할게요. 56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이 방식을 꼭 아셔야 돼요. 예전에 정기평가 볼 때도 이 문제 나왔어요. 서술형이 단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12페이지 66번만 하면 돼요. 자, 순환소수 54.4땡에서 자연수 A를 곱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우선은 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네, 분수로 바꾸면 9분의 544 빼기 54예요. 자, 몇이죠? 490? 490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약분되는 게 있어요? 없죠? 네, 자, 이 상태죠?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한대요? A를 곱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 얘기가 뭐였죠? 1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하면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하나씩 있으면 짝수면은 자, 지수가 무조건 짝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의 제곱이 되게 만드는 걸 완전 제곱수라고 하거든요. 소인수분해를 다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7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가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3의 제곱도 있고 7의 제곱도 있으니까 제곱되는 게 있죠. 근데 문제되는 거는 2랑 5도 제곱되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2랑 5는 하나씩 들어가야지 2의 제곱, 5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A는 2랑 5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A 값이 될 수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여야 된대요. A 값이. 10을 곱하면은 두 자리 자연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작은 세 자리가 되기 위해서 뭘 곱해야 되냐? 그러니까 2 곱하기 5에다가 자, 추가적으로 제곱되는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되는 수만 곱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상태는 2 곱하기 5에 원래 1의 제곱이야. 이게 10이었던 거야. 그럼 두 번째는 2의 제곱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3의 제곱을 생각할 수 있죠. 네 번째는 4의 제곱을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건 세 자리가 될 수 있는 건 3의 제곱까지는 90분이 안 돼.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5에 4의 제곱을 집어넣으셔야지 세 자리 자연수가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60? 네. 360. 360? 그 3의 제곱 근데 응. 자연수니까 아, 자연수도 돼야 돼요? 아,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네, 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뭐가 생각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5는 우선 있는데 분모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3의 제곱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3의 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얘가 1의 제곱이 지금 있는 거야. 아이고.
자,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수였던 거야. 그래서 90이 첫 번째 수였는데 두 자리 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대로 그 다음 2의 제곱을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야 돼서 360 이렇게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걸 못 봤네요. 네. 근데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로는 계속 나오거든요. 3학년 돼도 이 방식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66번 방식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자, 그러면 질문 끝난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할 지수법칙 부분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수법칙이 뭐였죠? 뭐 찾으면 들으세요. 네. 설명할 건데 왜? 들으면 되잖아. 왜 먼저 알고 싶어? 동호야. 자, 지수법칙을 하기 전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듭제곱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거듭제곱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2가 3번 곱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애가 3번 곱해진 거는 지수가 원래 2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인 거예요. 1은 표시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끼리는 곱하기일 때 지수의 개수를 더할 수 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뭐 근데 기본적인 거부터 얘기를 다 해야 될까? 우리가 용어를 생각하면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밑이라고 얘기하고 요 자리가 지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밑이 문자였으면 차수가 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수 법칙은 네, 밑이 같을 때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수를 서로 더해라. 자, 이게 지수 법칙의 가장 기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로 돼 있으면 반대로 빼기를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2가 4번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분모도 2가 2번 곱해져서 두 개가 약분이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를 2의 4 빼기 2라고 해서 2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다. 그러면 2의 4 빼기 4를 하면 2의 0제곱이 되는데 지수가 0일 때에는 항상 값은 1이다. 네. 밑이 어떤 숫자든 상관이 없어요. 지수가 0이면 항상 그 값은 1이 된다는 거.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나누기 뭐 2의 4제곱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빼야 되는데 항상 빼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죠. 네, 원래 순서대로 빼면. 근데 우선 지수는 음수가 나오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걸 배울 이유가 없고, 그럼 지수가 음수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없애고 그냥 분모에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분모에다 아예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야. 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나누기를 할 때 앞에 숫자가 더 작으면 분모에 더 남는다. 뭐 근데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분수로 쓰면 그래도 보기가 편하니까. 네, 분모에 2개가 남는다는 거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약분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죠.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더하기일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죠? 기억나요? 곱하기 자, 2의 4제곱을
4번 더했다니까 4를 곱하시는 거예요. 개수가 4개가 더해진 거니까. 개수를 세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써서 2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 쓰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쓴다는 거.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지수법칙 4번에 나와 있는 건 분배법칙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 2 곱하기 뭐 내가 마음대로 막 만들어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제곱이다. 그러면은 써 있는 것들이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각자 제곱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도 제곱하면 4고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4제곱이고 3이랑 2랑 곱하면 B의 6제곱이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왜? 왜? 이상하면 얘기. 말을 해. 그 지수끼리 곱해서 네. 구제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저 B의 세제곱이요. B의 세제곱이 2랑 곱해지는 거는데요? 아 그래요? 왜 갑자기 9가 돼요? 아니, 3을 제곱. 3의 세제곱이라고 제곱이라고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왜 2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가 그건 줄 알았어요. 저 3도 뭐야? 제곱되는 줄 알았는데. 2랑 3이랑 저 곱하는 게 삼. 아니라 지수인 제 3도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죠? 2a제곱 b세제곱 곱하기 2a제곱 b세제곱이어서 너 이렇게 곱했단 얘기죠? 네. 네, 지수법칙은 곱하기가 더하기라 그랬잖아요? 지수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있으면. 그죠? 근데 너는 이 지수까지 지금 곱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복잡해지면 분수도 있겠죠. 마이너스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에 예를 들어 2의 a제곱 곱하기 b의 뭐 4제곱에 그 다음에 세제곱에 분모는 뭐 할까? a 곱하기 b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아니다. a, b로 쓰면 약분해야 되니까 약분 안 하게. 2의 c의 세제곱 곱하기 뭐 d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전부 다 한 번씩 세제곱 하셔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부호 먼저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 몇이에요? 8. a제곱 곱하기 세제곱하면 a 6. b는 B 12, 12. c는 C 9, 9. d는 12, 6. 이렇게 각자 해주셔야 된다. 전부 다. 자, 이게 분배법칙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계산 방식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하고 갈게요. 유형 몇 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보시면 소인수가 2, 3, 5로 돼 있죠? 네, 그러면은 다 소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4는 2 곱하기 2라고 쓰시고, 6은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10은 2 곱하기 5라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 세시면 되죠. 2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A는 7. 화면이 7개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잖아. 맨 앞에 2. 아, 요거 안 셌구나. 네, 자, 감사해요. 네. 그래서 8. 그 다음에 3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나요? 네, 하나 하시고 5도 하나 있죠? 네. 그래서 8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10.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 다 한 다음에 세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시면 되고 6-1번 하나 하고 갈까요? 6-1번 하나 하면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죠? 하나씩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얘는 곱해서 2의 3x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2의 6제곱인데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곱하기는 더하기라 그랬으니까 한 방에 쓸 수 있어야 돼요. 3x 더하기 3에 빼기 6을 한 게 2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계산해 준 게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위에만 따로 정리하면 3x-3이 3이어서 3x는 넘기면 6이니까 x는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지수법칙? 예. 자, 뭐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수법칙은 변형하는 게 어려운 거여서 저번 시간에 잠깐 풀어봤죠. 네,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더하기 방식 아까 얘기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8-1번 하나 하고 갈까요? 8-1번을 보면 이제 요거 변형해서 대입해야 되잖아요. 요런 게 어려운 거죠. 자, 5의 세제곱은 A라고 바꿔서 써야 되고 2의 6제곱은 B라고 바꿔 써야 되는데 얘를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자, 8 곱하기 5가 40이니까 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한 게 40의 6제곱이고 분배 법칙을 하시면 2의 18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이렇게 우선 바꿔주실 수 있는데 자 거기에서 요걸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의 6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2의 6제곱은 B니까 B의 세제곱이 될 거고 네, 5의 세제곱은 A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A의 제곱, B 세제곱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제일 여기서 중요해요. 요걸 잘 하셔야지 지수법칙에 더 이상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8-1번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계산 방식이랑 차이는 없습니다. 네, 똑같은 혼합계산 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혼합계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네,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는 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는 역수에서 분수로 만들어라. 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할 얘기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 지수법칙도 추가되는 건 이제 지수가 숫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혼합계산 방식 똑같이 나누기 곱하기로 역수하고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계산하는 거는. 자, 뭐 몇 개 보여드리고 갈까요? 그냥 2번 하나 하고 갈까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자, 거듭제곱으로 돼 있는 애는 거듭제곱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나누기로 돼 있는 애는 역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분자는 4제곱을 한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3의 4제곱은 81이고요 x제곱 곱하기 4니까 8제곱 y의 4제곱이 분자고요 분모는 얘 역수하고 얘 역수해도 다 분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x 세제곱 y 6제곱이 될 거고요. 근데 얘는 분수니까 정리를 먼저 할까요? 나누기에 거듭제곱을 먼저 해주면 27x 6제곱 분모는 y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곱하기로 바꾸니까 27x 6제곱 y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부호 먼저.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숫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주시면 얘는 3이 되고요. 또 약분하니까 3. 그러니까 숫자는 분모에 3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x는 분자에 8개 있는데 분모에 9개 있어요. x가 분모에 하나 남고요. y는 분자에 7개 있는데 분모에 6개 있으니까 y가 하나 남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a가 뭐냐 그러면 a는 3이고 b는 1이고 c도 1이죠. 네. 자, 그래서 a, b, c를 더해야 되는데 부호까지 a를 가져가야 되나 봐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겠죠? 네. 자, 그래서 부호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a를 써주고요. 자, 그러면은 답은 마이너스 1,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쓸 때 여기에다 마이너스로 붙여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래야지 좀 정확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내가 풀어줄게. 뭐가 있을까? 4-1번. 이것도 중1 때 배웠죠? 이렇게 식이 돼 있을 때에는, 네, 나누기 뒤에 있는 얘가 좀 중요하죠? 네, 나누기가 돼 있을 때에는 얘랑 위치를 바꿔줘도 된다. 네, 어차피 역수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바꿔주시면 3a 4제곱 b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a분의 8b 곱하기 5선 그대로 쓸게요. 세제곱이 네모라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얘는 3a 4제곱 b 세제곱에 역수하면 마이너스 8b분의 a가 되고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8b 세제곱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2개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숫자를 확인해 볼 건데 숫자는 요렇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분자에 3이 남고 네, 그 다음에 a는 분자에 총 5개가 있네요. 분모에 3개 있으니까 a 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b는 분자에 6개 있고 분모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5개 남겠지. 그래서 플러스 3a 제곱 b 5제곱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계산이니까 식 쓰는 게 중요하죠, 규현아. 그죠. 그죠? 식 쓰는 거 잘 쓰셔야 되겠죠. 우리 반에 꼭 청개구리 같은 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쓰라고 해도 식을 안 쓰는 놈이 한 명이 있어서.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거 잠깐 얘기했죠? 다시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지수법칙에서는. 요것만 잘하시면 솔직히 지수법칙 계산 실수 말고는 틀릴 게 없죠. 네. 자, 요걸 잘하셔야 되는 거고. 자, 바꾸는 방식을 먼저 정리를 하나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A부터 정리를 하면 A는 3의 X제곱에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근데 다시 쓰면은 3의 X제곱에 곱하기 9가 될 거고요. 근데 9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A를 3의 X제곱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해 안 가면 얘기? 자, B도 이제 바꿔서 쓸게요. B는 빼기면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5의 X제곱 나누기 5의 1제곱인 거죠. 네, 근데 얘도 넘어가면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5B가 지금 5의 X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쟤는 3 곱하기 5의 X제곱이고요. 따로 쓰면은 3의 X제곱 곱하기 5의 X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의 X제곱은 9분의 A고요. 5의 X제곱은 5B가 되니까 답은 9분의 5AB.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근데 막상 혼자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 다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눈으로 이해한 거랑 식을 쓰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좀 풀 수가 있으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가 있어요. 2번. 자, 이것도 중요한 유형이죠. 항상 자릿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2 곱하기 5가 몇 쌍이 있냐,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2랑 5가 곱해져야지 0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몇 쌍이 나올 거냐,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2 곱하기 5가 몇 쌍이 나와요? 몇 쌍 나와? 8쌍 나오죠? 네. 작은 거를 기준으로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2 곱하기 5가 8쌍이 나오고요. 남는 거를 앞에다 다 쓰셔야죠. 얘는 2의 제곱 남았고 3의 제곱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네, 36에 공이 8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몇 자리냐 그랬으니까 10자리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거의 대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2-1번은 해보고 안되면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광년 문제. 네, 이것도 하나 할까요? 자, 1광년. 자, 1광년은 지금 초속 빠르기로 간다. 얘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속력이에요. 초속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속력이 5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1년은 3 곱하기 10의 7제곱 초라고 나와있다는 얘기는 얘가 시간이죠. 자,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500광년까지의 거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거리식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리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00광년이면 500 곱하기 지금 1광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500 곱하기 1광년은 거리가 속력이랑 시간을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랑 3 곱하기 10의 7제곱을 곱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보기가 좋을까요? 500은 네,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네, 뒤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우선 바꿔서 쓸 필요는 없었네. 10은 2의 12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은 제곱이 될 거고요. 얘도 그냥 5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쓰는 게 계산이 쉬웠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여서 네. 10의 제곱에다가 2개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14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5가 앞에 하나 남는 요 모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45 곱하기 10의 14제곱,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거는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보는 정기평가 난이도 수준은 다 요 발전 유형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풀지 마세요. 근데 5 곱하기 10의 제곱을 왜 못해요? 500이잖아요. 500광년이잖아요. 이 가로만 계산한 거는 1년의 거리예요. 근데 그 1년을 요게 1년이 아니죠. 1광년의 거리예요. 1년이 아니죠. 1광년. 네, 거기에 500광년이니까 500도 곱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5번 하나 할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더하기죠. 곱하기가 아니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5의 x제곱은 5의 x제곱 곱하기 1인 거고요. 5의 x제곱 플러스 1은 5의 x제곱 곱하기 5인 거고요. 5의 x제곱 더하기 2는 5의 x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냐. 775는 이렇게 그대로 있어서. 자, 그러면은 항이 3개로 보이니까 이 3개 다 5의 x제곱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묶을 수가 있죠. 5의 x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남는 1이랑 5랑 25는 더해야죠. 그게 77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얘 더하니까 31이죠? 5의 x제곱 곱하기 31은 775가 될 거고요. 31로 나눠지겠죠? 네, 몇 번 들어가요? 25번 들어가죠. 그래서 25가 되고요. 25는 5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x는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식. 점점 어려워지죠? 이런 방식의 유형들을 식을 하나씩 써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알겠지, 규현아? 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6번 하나 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어떤 거냐면 2의 40제곱이랑 3의 24제곱이랑 5의 16제곱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네,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큰지 확인하려면 이거를 40제곱 할 수는 없잖아요. 네, 3도 24제곱을 할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분자를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고, 분자래. 지수를 최소 공배수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이랑 24랑 16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죠? 8이죠. 자, 그러면 식을 이제 바꿔서 쓸 거예요. 2의 40제곱은 위에가 8이 되게 만들 거야, 다.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얘는 2의 5제곱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해되세요? 얘는 3의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5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값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2의 5제곱은 몇인지 알거든요. 2의 5제곱 몇이에요? 32죠. 32에 얘는 8제곱이란 얘기고 얘는 27의 8제곱이란 얘기고 얘는 25의 8제곱이란 얘기야. 그럼 지수가 다 똑같으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얘죠. 그러니까 2의 40제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의 24제곱 그 다음 5의 16제곱인 1번이 크기 순서가 된다. 이것도 이해는 되실까요? 요거는 유형만 알아두시면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푼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유형을 하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 나가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여기는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혼합 계산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할 건 없어요. 이 단원 자체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혼합 계산을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할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단원 설명이 그냥 끝난 거예요. 네, 혼합계산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1학년 때 혼합계산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여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31페이지가 아니구나. 어디까지냐? 33페이지. 28페이지까지 우선 풀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숙제는 좀 많이 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28페이지까지 먼저 풀어주시고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